빌런입니다. 영수는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은 확신할 수 없지만 영수 빌런 얌생이 바이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소리 때문에 넷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빌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남의 말 전달 잘할 것 같고 우유부단하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원픽이라고 얘기하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 다음 주에 정수님이 즙을 짜던데 영수씨가 오늘 금반지 준 사람이 정숙이잖아요. 정숙이가 뭐 원픽이라고 하면서 둘 다 빌런, 둘 다 이제 정숙하고 영수 두 분 다 빌런인데 다음 주에 정수님이 우는 이유가 뭐 영수 때문이겠죠. 뭐 누구 때문에 울겠어. 정숙씨가.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은 잘 못 맞추는데 쎄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추니까. 영수씨는 여러분 하이닉스 다니대요. 하이닉스 다니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ROTC를 나갔다고 합니다. 성균대학교에서 ROTC로 이제 군복무 했다는 거죠. 양가 어른들이 소개로 이제 전철을 만났는데 결혼 2년 차쯤에 아이가 생겼다가 이제 유산을 했대요. 그 유산하고 나서 서로 성향이 다르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합의하에 이혼했다고 하거든요. 재산분할도 잘 해주었고 재산분할을 이제 했겠죠. 뭐 결혼 생활을 뭐 좀 했을 거니까 재산분할 해주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낸대요. 전처랑 앙금없이 잘 지낸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혼했는데 전처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혼했을 때 무조건 불화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떤 성격일까, 이분이 어떤 방송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좀 유심히 또 본 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유부단하더라고. 보나마나 뭐 정수님한테도 그랬다가 뭐 옥수님한테도 뭐 원픽이라 했다가 정희씨한테도 원픽이라고 했다가 뭐 그러겠죠 아마도.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이제 커플이 되면은 전처분하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러블이 나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나는 솔로에서 빌런으로 이제 점 찍는 사람들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꼭 자기소개할 때 돈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소개할 때 뭐 내가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습니다, 내가 뭐 주식 부자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긴 했는데 보통 그랬던 사람들이 100% 다 별로였어요. 뭐 이분도 다음 주 자기소개 때 보니까 자기가 뭐 주식을 했는데 주식으로 몇 억 벌었다고 뭐 자랑을 하더라고. 거의 빌런 확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식으로 그렇게 돈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좀 괜찮았던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도전하는 삶을 선호했는데 전처분은 안정적인 삶을 선호해서 그런 성향이 부딪히다 보니까 계속 싸우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이혼하고 나서 연애는 아예 없었고 학위와 일만 계속 했대요. 그리고 학위는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를 지금 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자기 소유로 갖고 있고 집은 전세로 지금 뭐 살고 있대요. 차도 있고 뭐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돈 자랑하면서 집은 또 자가가 없나봐. 돈 자랑하면서 막상 집은 전세야. 뭐야? 돈은 이제 뭐 주식으로 몇 억 벌었다고 하면서 집은 또 전세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이래서 내가 돈 자랑하는 사람들 특히 막 주식 뭐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 내가 돈이 얼마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다니까. 외모랑 학벌 집안 안 본대요. 미소가 아름답고 마음이 맞으면 좋다. 아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한 것 중에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까지 내가 먹여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녀가 있는 도시라면은 그래 뭐 본인이 아이 키우면서 내가 상대방의 아이까지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된다고 스스로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이분은 지금 자녀가 없단 말이죠. 자녀가 없는 분이 내가 아이가 있는 여자분도 감당할 수 있다,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까지 먹여 살 수 있다. 아주 경솔합니다. 아주 경솔해요. 자녀가 있어가지고 자녀 있는 도식이라서 내가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이제 남의 아이까지도 품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알아가지고 얘기하면 모르는데 자녀도 없는 분이 지금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까지 다 먹여 살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아주 경솔해요.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냥 본인이 나는 할 수 있어 했다가 막상 재혼했는데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영수씨가 오늘 계속 여자 출연자 막 오기 전부터 영호씨가 두 번째로 입장했잖아요. 남자 출연자 계속 여자 출연자 마중 나가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자 출연자 마중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여자 출연자 뭐 입에 완전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질리게. 혼자 알아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제일 먼저니까. 근데 자꾸 다른 여주들한테 여자 출연자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출연자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먼저 입장했으니까 알아서 자기 혼자 지가 나가면 될 거를 뭘 그렇게 계속 남자 출연한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우유부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까지 내가 먹여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 물론 멋있게 보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아우 정말 이분이 책임감 있고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는 도식도 내가 품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까지 내가 먹여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남자 너무 다정하고 멋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까지 먹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하고 얼마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쉽게 입 밖에 꺼내지 않죠. 근데 여기 이분은 본인이 자녀도 없으면서 그렇게 뭐 인터뷰할 때 내가 재혼하는 여자의 아이까지도 키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경솔하다. 빌런이다. 빌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빌런이라고. 영호씨 인상이 되게 강하고 뭔가 좀 남자답게 생기신 영호님. 쌍꺼풀도 강하시고 마초적으로 생기셨죠. 영호님은 일기 영철님의 후배래요. 일기 영철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강화도 그 소 키우는 일기 영철님 있었잖아요. 태권도 선수. 그분의 후배래요. 태권도부 후배라고 합니다. 태권도부 후배. 그리고 해병대를 나오셨고 동전 던지기로 이순신이 나와가지고 해병대를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된 거는 양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렇게 양가 어머니가 편찮으시거나 혹은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거나 나의 분명한 내가 이제 주체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앞당겨서 하거나 그랬을 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런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뭐 아버지가 이제 공직에 계신다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거나 그러면은 연애를 하고 있는 분하고 급하게 결혼을 서둘러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쉽지 않지. 호락호락하지 않지.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사정과 부모님의 건강인 거고 나는 나대로 무조건 결혼식에 있어서는 결혼 생활에서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계속 양가 부모님이 주체가 됐을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배우자가 주체가 되진 않고 서로 이제 어머니를 챙기다 보니까 부부로서 이제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했을 겁니다. 서로 이제 아프신 어머니 챙기느라고. 좀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결혼했는데 양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힘든 시기에 다투다 보니까 3년 정도 살다가 이혼했대요. 아이는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신혼으로 지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는 없고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이제 여기 영호씨가 좋아하는 여출 돌싱특집에서 나왔던 여출 중에 좋아하는 여출은 22기 순자랑 장미 이런 분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22기 순자님은 그 되게 바쁘게 사셨던 순자님 있잖아요. 자녀 있으신 순자님. 그리고 장미님도 자녀 있는 돌싱 되게 센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대요. 섣부른 판단이 이혼을 부르나봐요. 뭐든지 여러분 밥을 먹어도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똑같아요. 너무 빠르잖아? 빠르면 문제가 생겨. 이번에 돌싱 특집 분들 특징이 물론 혼주 입신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애 기간이 되게 짧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1년도 안 되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충분히 알아보고 그 사람의 이제 사계절, 분노, 희노애락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나의 환경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시든 부모님이 퇴임을 앞두시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둘러서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반드시. 그리고 저는 여기 영호님이 살짝 충동적인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병대를 갈 때 동전 던지기로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이순신이 있잖아요. 이순신이 나오면은 동전 해서 이제 가겠다 해서 했는데 이순신이 나와서 해병대를 갔대. 이게 좀 충동적인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영호님이 지금은 좀 아직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분해 보이지만은 충동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해병대를 나왔지만 동전 던지기로 가는 거는 처음 들어보네. 동전 던지기로 해병대 가는 건 처음 들어봐. 그리고 여러분 영호님이 취미가 되게 많아요. 뭐 스킨스쿠버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취미가 되게 많더라고. 운동 관련된 취미가 많은 것도 사실 별로 좋지 않죠. 취미가 많은 것도. 왜냐면 이번에 돌싱 특집에서 여자 출연자들이 아이가 많단 말이죠. 아이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함께 양육하면서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호님이 하고 있는 취미들을 많이 그만둬야 돼요. 하나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영호씨처럼 이제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고 취미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은 내 아이도 아닌 상대방의 아이 때문에 내가 이제 취미를 그만두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이분이 더군다나 이제 어릴 때부터 태권도도 하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취미가 많은 것도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다. 워낙 영수가 빌런이어가지고 영호씨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일단은 무난한 평범한 출연자인 것 같아요. 영식님은 자녀가 있는 돌싱입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18살 자녀가 있는 돌싱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광주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7기 영식님하고 전라도 사투리는 같은데 느낌은 좀 다른 느낌이야. 2006 월드컵 때 전처를 만나가지고 전처하고 연애를 아주 짧게 한 다음에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5달 만에 아이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 경제력도 없고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전처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 울고 있는데 전처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울고 있었겠죠. 울고 있는데 7살 딸이 여기 영식님한테 둘이 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7년 동안 결혼 생활 했다고 해요. 남PD님이 7년
10년 동안 왜 결혼 생활을 했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 때문에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들이 있는 분들하고 딸이 있는 분들하고 남자분들이 버티는 게,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들보다 딸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자녀가 아들인 분들보다 자녀가 딸인 경우에 더 좀 결혼 생활을 오래 버티는 경우가 있다. 딸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대요. 딸이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딸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사춘기 때는 막 문 잠그고 죽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집은 왜 엄마가 없냐, 아빠 때문에 엄마가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아빠 탓을 했었대요. 근데 계속 이제 영식님이 딸을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친구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도 같이 듣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딸하고 친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많이 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돌싱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양육 중인 것도 좀 쉽지 않은데 남자가 이제 딸을 양육 중이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이 양육 중인데 아들이 양육 중이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식님은, 나는 솔로는 원래 스펙이 다들 높잖아요. 근데 영식님은 이례적으로 이번에 뭐 내가 스펙이 안 좋다, 그래서 여자분들 스펙을 안 본다 얘기를 했어요. 스펙이 좀 좋지 않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워낙 어릴 때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직업이나 이런 걸 안정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그래서 스펙이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어릴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괜찮은 직장을 갖거나 그냥 뭐 중견기업 정도 가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어릴 때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빨리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영식님은 직업적으로 능력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빅님께서 거의 다 키웠는데 앞으로 경제는 많이 중요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 마치면은 또 이제 취업 준비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너가 이제 성인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더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싶어 하겠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을 거고, 내가 쓸 돈 다 딸한테 많이 해주고 싶고 아마 그럴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다 컸으니까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 많이 들어가고 지원은 계속 들어가죠, 여러분. 지원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식님은 본인이 이제 딸을 양육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직업적으로도 경제력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이신 것 같다 보니까 좀 기가 죽어 있으세요. 그래서 영식님은 생각보다 사람은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인기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돌싱분들은 경제력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영식님은 저는 커플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님, 남희석 개그맨 닮으셨는데 영철님도 되게 빌런미가 있어요. 오늘 금반지 주는데 갑자기 자기가 긴장된다면서 조용필의 바운스 노래 불렀잖아요. 그 노래 왜 부르는 거야? 긴장돼서 불렀다기보다는 그냥 이참에 긴장된다는 핑계로 자기 노래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MBTI가 E가 90%래요. 영철님은 공부를 오래 하셔가지고 대학원 박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했대요.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10년 동안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11살 아들이래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11살인데 결혼 생활 10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혼전 임신이죠. 아이가 8살 때 이혼했는데 양육하고 싶었지만은 엄마의 좋고 싫음을 배울 감정을 배워야 될 때라 가지고 엄마에게 양육권을 줬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부터 아이 엄마한테 양육권을 줬대요. 그래서 지금은 양육비를 보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양육자. 소송으로 이혼했대요, 소송으로. 근데 보통 이게 소송으로 이혼했다고 하면은 누군가 귀책 사유가 있고 바람을 폈다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있으면 보통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딱히 귀책 사유나 그런 게 없어도 이제 결혼 생활을 10년 했잖아요. 재산 분할 부분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소송 이혼을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있고 결혼 생활이 길면은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기 특이하게도 영철님은 연상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길 바란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돌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있는 돌싱, 연상.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연상을 만나고 싶어 하는 돌싱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녀가 있는 돌싱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년의 과정이 너무 싫은 거야. 뭐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해봤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 해본 사람, 해봐가지고 나를 좀 이해도 해주고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되는 일방적으로. 왜냐면은 자녀가 없는 분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분한테 이해도 시켜야 되고 자녀가 없는 분을
자녀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을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상을 만나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또 자녀 있는 분을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도 영철님이 키가 크신 것 같은데 여자분들 키가 크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MBTI가 2가 90%,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영철님이 특이한 부분은 집이 4채가 있어요. 증평이랑 조치원이랑 군산이랑 홍성 4군데에 집이 여러 채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나?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사업. 저는 이분이 뭐 활발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고집이 세신 분이지 않을까요? 난 되게 고집 세 보였어. 고집이 엄청 세 보인 분이지 않나. 자기 주장 강하고 고집이 엄청 세 보인 분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상상인데, 추측인데, 정희님이 이제 치과 의사신데 정희님 전 남편분이 1밖에 모르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1, 2기만 하고 그랬었대요. 뭔가 정희님 전 남편이 영철님 같은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고 밖에서는 엄청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닌 스타일. 밖에서 에너지 다 썼고 집에서는 그냥 가부장적인 스타일.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조금 영철님이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2가 90%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밖에서 엄청 에너지 다 썼고 집에 가면은 완전 텐션 확 바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수님, 야, 국회의원 아들 아버지가 삼성 국회의원이래요. 삼성 국회의원 아들 저 처음 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국회의원이셨는데 여기 광수님은 힙합에 빠져가지고 해외를 다니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광수님이 힙합에 빠져가지고 해외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해외 유학을 갔나? 그랬다는데, 물론 잘 사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해외로 유학도 많이 보내시고 하긴 하지만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야, 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 뭐 이렇게도 하지 않나요? 광수님이 그랬나? 왜냐면은 그런 거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이제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정 기간 외국에서 이렇게 영어 좀 하고 하면은 한국 가서 대학교 들어가기 쉬운 그런 루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루트가 있었어. 한국에서 좀 공부 잘 못하고 한국에서의 공부 교육 과정으로 좋은 대학교 가기 힘들겠다 싶으면은 해외로 좀 보낸 다음에 해외에서 좀 있다가 한국 돌아오면은 무슨 전형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리고 힙합이 또 반항적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이 되더라고요. 힙합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귀국을 하고 전철을 만난 거죠. 귀국하고 전철을 만났는데 되게 어릴 때 27살에 결혼했대요. 이분이 되게 반항한 이미지가 심한 거야.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이고 엄청 권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그 권위적인 거에 완전 반발심에 반항심에 이렇게 반항적인 이런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27살에 결혼을 진행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은 지금 자녀가 있어요. 딸이 지금 고3이라고 합니다. 27살에 아이를 낳다 보니까 지금 딸이 고3이라고 하더라고요. 27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딸이 고3이라고, 고3. 근데 여러분 27살 때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할 때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시집살이나 처가살이 하게 돼요. 경제력이 안 되니까. 뭐 안정된 직업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보통 그럴 때는 시집살이나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보통 시집살이나 처가살이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혼을 합니다. 결혼을 20대 때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집살이나 처가살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죠. 시집살이나 처가살이를 안 해도 힘들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전처분이 시집살이까지 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겠죠. 더군다나 양가 집안이 반대가 심했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제 이분의 전처분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었잖아요. 더더욱 전처분은 시집살이가 어려웠을 거예요. 시집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 때 합의 이혼으로 이혼했대요.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일 때. 그러고 보니까 혼전 임신 아닌가 보다. 지금 보니까 혼전 임신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서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나봐. 그리고 아이는 지금 딸이 고3인데 그 아이는 이 남자분이 광수가 키운다고 합니다. 전처분이 이혼할 때 자녀를 너가 키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키우게 됐대요. 전처분이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한테 이제 아이를 키우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남자분이 또 집안이 좋고 아버지가 국회의원 삼선까지 할 정도면은 돈도 많으시겠죠. 경제력도 좋고. 그렇게 경제력이 좋고 집안이 좋으니까 전처분이 이 남자분한테 양육권을 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이 좀 이렇게 잘 살고 돈이 좀 있고 그러면은 자녀를 이제 본인들이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여자분한테 주지 않고 본인들이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 쪽 집안에서. 그럴 만한 여유가 되기도 하니까. 광수님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22기 영숙 그 아프로디테 있잖아요. 선마테아랑 같이 지복행 갔다 왔던 22기 영숙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대요.
센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고 리드 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통 집안이 어마무시하면은 집안값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굴값보다 더 무서운 게 집안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광수님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내 와이프하고 중간 역할을 못했대요. 중재를 하지 못했대요. 시집살이를 하고 15년 모시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이 살면은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광수님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재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눈치 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제 목소리를 내겠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뭐 돌싱글즈나 이혼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할 때마다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너무 어릴 때 경제력도 안 되는데 뭐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건 미친 짓거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고 준비됐을 때 하는 거지, 진짜 막 사랑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여자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분이 27살에 결혼했으니까 여자분도 거의 뭐 20대 중반 그랬을 거 아니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벌고 해야. 돈을 내가 경제력이 안 되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데 독립을 해서 살아봤자 부모님의 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독립을 했어도 계속 이제 부모님한테 간섭받을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아까 채팅 보니까 진작에 광수는 전처하고 독립을 했어야 됐다 얘기하시는데, 독립해도 어차피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그 집에서 살 거고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은 독립 하나 많아요. 더 불행해. 무조건 독립을 하려면은 경제적 독립부터 돼야 정신적 독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 독립이 안 됐는데 정신적 독립만 했다? 개소리예요. 개 같은 소리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안 되는데 정신적 독립만 한다는 거는 그것만큼 개 같은 소리가 없으니까, 아무튼 내가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경제력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경제력이 없을 때 독립을 해도 그래도 이혼을 하셨을 거예요. 가끔 뭐 요즘에 많이 안 그러겠지만은 남자분이 좀 별로 스펙이나 조건이 안 좋아도 집안이 좋으니까 집안만 보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집안이 안 좋아도 이 사람이 건실하고 괜찮다면은 그걸 보고 믿고 해야 하는 게 맞지, 거꾸로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아직 뭐 경제력도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은데 집안이 좋으니까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이건 멍청한 생각이에요. 거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간혹 가다 보면은. 아, 여러분, 만약에 여기 광수님이 안 그러길 바라지만은 자기소개나 혹은 여자분들하고 데이트할 때 자기 집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빌런입니다. 부모 자랑하고 부모의 스펙, 부모의 조건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은 100% 빌런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거든요.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인터뷰할 때만 얘기하고 자기소개나 이제 여자분한테 딱히 얘기 안 하겠죠. 아직은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상철님이 차 타고 등장하면서 막 짜릿하다, 새롭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등장하셨는데, 차가 제네시스 G90이었나요? 제네시스 G90. 상철님은 청주에서만 살고 있는 분이세요. 전처하고 이제 결혼했을 때,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살면서 나오는 본성들이 부딪히면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철님이 이제 전처분하고 부딪혔던 그 내용들이 좀 재밌었는데, 전처하고 어떤 걸로 부딪혔냐면은 퇴근하고 귀가한 나한테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쌓이다가 터져서 이혼했대요. 대표적인 예시긴 하겠지만은 그런 자잘한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나는 퇴근하고 귀가하면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계속 뭘 시키고 신분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경질 났던 거지. 아니, 김복준 씨 말고 제가 이분 그 전문가분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이 안경 쓰시고 머리 희끗희끗 하시고 말투가 여기 상철님하고 똑같은 말투 쓰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옛날에 시사 프로에도 많이 나오셨던 분. 근데 그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 말투까지 딱 교수 말투, 전형적인 교수 말투. 이어서 좀 얘기해보자면은, 퇴근하고 귀가한 나한테 쓰레기 버리고 와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좀 버려. 아마 상철님이 상당히 수입도 좋으시고 일도 힘든데, 일이 힘들고 수입이 좋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대우를 많이 바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퇴근하고 오면은 이만큼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런 거를 꼭 네가 하지 왜 나를 시키냐, 이런 게 이제 깔려있는 거잖아요. 사실 좀 버리면 좀 어때? 어쩌다 한 번씩. 오늘은 좀 당신이 설거지 좀 해줘 하면은 설거지 좀 해주면 어때? 물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되게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자잘한 것들은 피곤해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집에서 있었던 뭐 그 사람도 맞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설령 집에 있었더라도 집에서 어떤 게 바쁘게 지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쓰레기 버려달라면 버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내가 힘들어도 아 그래 이거 해주자 이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야. 보통 부부싸움을 여러분 무슨 바람 피고 오고 외도하고 외박하고 도박하고 그런 거는 잘 없어요. 부부싸움 크게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걸로 싸워. 이런 걸로, 이런 자잘한 걸로, 별거 아닌 걸로, 이런 사소한 것들로 크게 부딪히죠. 이분이 이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대요.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혼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연애도 그렇고 뭐 딱히 뭐 활발한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 돈 벌고 직장 다니는 거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솔로 보면서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안정된 삶을 원하는 여자라면은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취미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안정된 삶을 원하는데 여보 그 옷 벗기 전에 여기 쓰레기 좀 버려줘. 분리수거 좀 해줘. 이거에 터져서 부부싸움을 해. 이거 안정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연봉이 막 2억이고 3억이고 그래도 그냥 이제 퇴근하고 왔을 때 여보 옷 벗기 전에 분리수거 좀 해줘 이러면은 이거에 막 터져. 이거에 막 긁혀. 이 여자가 지금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빨리 씻고 쉬어야 되는데 좀 하지 이거 꼭 나를 시켜야 돼? 화가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부부싸움 그러면은 아무리 이분이 뭐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몰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어도 안정적인 삶이 안 돼. 저는 좀 자잘한 거에는 그냥 뭐 넘어가가지고 자잘한 뭐 부탁이나 심부름은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밖에서 돈 벌고 일하고 왔으니까 난 집에 오면은 좀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다 능력이 좋고 맞벌이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도시분들은 다 각자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아이를 키우든 본인 혼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하는 걸로 싸우면은 안정된 삶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 이혼하고 엄마랑 살고 있대요. 이혼하고 엄마랑 살고 있고 자가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돌싱은 도전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미리 보기 방송에서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자녀 있는 돌싱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일단은 자녀 있는 돌싱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긴 하지만은 막상 본방에서 나오는 그 미리 보기 보니까 많이 주저하고 자녀 있는 돌싱은 좀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닮은 꼴 이제 찾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했던 분은 이분 말투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말투도 똑같아. 생긴 것도 안경 쓰고 있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분이. 오 맞아. 제인 리님 맞아. 김익환 교수님 맞아요. 제일리님 맞아요. 김익환 교수님. 이분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이분이야 이분. 와 드디어 말투까지 똑같아요. 김익환 교수님 아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투까지 똑같아. 말투까지. 네 아무튼 말투까지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안경도 썼고 눈매랑 다 똑같아. 너무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말투까지 똑같으니까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분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제일리님 덕분에 정말 이제 속이 뻥 뚫립니다. 이분 유튜브 채널 제가 구독하고 잘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메모 독서 방법 얘기하시는 분 맞습니다. 메모의 중요성. 역시 3,000명이 넘게 계시니까 찾아지네. 3,000명이 계시니까 찾아져. 경수 씨는 이제 7번째 남자 출연자인데 인상이 되게 세잖아요. 이분이 키가 193인데 축구선수였대요. 축구선수. 30년 동안 축구선수 생활을 했는데 최장거리 골을 넣은 축구선수라고 합니다. 골키퍼예요. 골키퍼. 이분이 골키퍼신데 골킥을 쳤는데 들어간 거? 그거 같은데. 저도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수님은 몰라도 그 골 장면은 다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국내 최장거리 골. 결혼 생활을 12년 정도 했고 1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 3년 정도는 별거 했는데 합의 이혼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고 이제 아이는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출산 가능한 여자여야 된다. 아이를 낳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수 씨가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데 원래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경수님은 출산 가능한 여자여야 된다고 아이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거의 50이 넘으셨나봐요. 경수님은 양천구에 아파트가 있대요. 그리고 구로구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고. 근데 여기서 양천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명의야. 전처분하고. 이거 뭐야? 있는데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 양천구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는데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안 팔려서 묶여있는 건가? 처분이 빨리 안 돼가지고 묶여있는 건가? 이게 모르겠네. 공동명의가. 보통 엄마랑 공동명의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머니랑 공동명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혼을 하셨는데 공동명의로 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좀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 결혼생활 12년 했다면은 이분 돈으로 샀어도 거의 절반 정도는 재산 분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이 양천구에 있는 공동명의 집이 전처분하고 공동명의겠죠. 아마도 전처분하고 공동명의일 텐데 재산 분할을 많이 해야지 뭐. 12년 살았으니까. 자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녀를 원하니까. 이분이 자녀를 원하는 거 보면은 자녀는 없는 것 같아. 12년 동안 결혼생활 했는데 자녀가 없으신 것 같은 것도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선마영이 띠동갑 영숙한테 구애한 거 생각하면은 이분도 그런 식으로 어림은 찾겠죠. 아무래도 자녀를 낳고 싶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원한다, 이 말이 뭐 사실 좀 어린 여자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여성분. 이분이 나는 내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멘탈이 강하다, 눈치나 욕먹는 거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여자 출연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솔직하게 표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나는 솔로에서 운동선수 출신이신 분들이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분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전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혼하기 3년 전부터 별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별거를 했는데 별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합의 이혼까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혼 기간이 더 오래 걸린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소송이 좋다. 협의 이혼. 딱히 뭐 서로 완전 그냥 금방 협의가 돼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은 결혼 생활이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은 재산 분할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보다는 소송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소송이 오히려 흔히들 알고 있는 진흙탕 싸움이 될까봐 소송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소송이 깔끔해요. 소송이 이제 변호사분들이 다 교통정리를 해주고 하니까 소송이 깔끔해. 소송이.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 자체가 이혼하다 보면은 감정이 서로 안 쳐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변호사 비용 아깝고 소송하면은 왠지 진흙탕 싸움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소송을 막 피하려고 하고 협의로 막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혼 기간을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은 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토토리님께서 형제끼리 공동명의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더 문제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난 공동명의는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야. 공동명의는. 형제끼리 공동명의도 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결혼해가지고 살았던 집이 형제랑 공동명의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전처랑 공동명의가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전처랑 공동명의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수님이 축구선수고 외모도 이 정도면은 잘생기신 편인데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이제 거의 50에 가깝잖아. 그러면은 사실 어렵죠. 많이 어렵죠. 26기였나요? 26기 쌈배영님. 그분은 한강에 신축 아파트, 한강뷰 아파트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안 됐잖아요. 돌싱인데 나이가 많으면 더 쉽지 않지. 비비님께서 저 나이에 30대 초 찾는 거는 좀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옛날에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이 차이가 나도 사람이 매력 있고 괜찮으면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만남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그 40대가 돼 보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만날 수 있는 여성분들, 나이대에 맞는 적합한 만날 수 있는 이성들이 있어. 나이대에 맞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대로 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즘같이 육아를 같이 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경제활동 많이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리 축구선수였어도 나이가 이제 거의 50에 가까우니까 육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아무튼 경수님은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스님께서 국대 축구선수들은 장가를 일찍 가서 애기 낳던데 저분은 왜 안 낳았을까 하시는데 저도 신기해요. 결혼 생활을 12년 하셨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도 신기하고 설마 자녀가 있는데 또 낳고 싶다는 거 아니겠지? 결혼 생활 12년 하셨는데 자녀가 있는데 또 나는 재혼하면은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죠 설마? 다음 주에 남자들 자기소개 하니까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자기소개 하잖아요. 아마 여자 출연자까지 못하고 남자 출연자까지만 하고 끊길 것 같아요. 남자 출연자까지만 하고.